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노구치 유키오 교수의 칼럼 남은 부분 내용과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 이어갑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엔화 약세야말로 일본 쇠퇴의 원인. 그렇다면 본래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환율이 엔고가 될 것에 대응하여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실제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일본 경제의 발전의 수반에 엔고가 진행되었다. 이때 일본 기업은 신기술의 개발로 거기에 대응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있어서의 일본 경제의 지위가 높아져 갔다. 그러나 2000년대경부터 중국의 공업화에 따라 일본 기업이 시달려 엔저, 저임금의 고정정책이 취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게을리했고 생산성이 떨어졌다. 또 낡은 산업이 도태되지 않고 남아버렸다. 결국 중국 공업화에 낡은 산업을 남겨 고용을 유지한 것이다. 엔화 약세는 마약과도 같다. 원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술 개발과 산업구조 전환을 하지 않고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을 20년 동안 계속 취하다가 급기야는 두 발로 설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일본이다. 엔저야말로 일본 쇠퇴의 기본 원인이다. 2010년경에는 엔고가 진행되어 일본 경제의 육중고라는 말이 나왔다. 원래 노동자의 입장에서 엔고가 좋다는 정책을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열심히 엔화 약세를 유도해 일본 근로자의 국제적 가치를 떨어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세계의 선진국 그룹에서 탈락하려 하고 있다. 임금은 안 오르지만 물가는 올라. 그동안 기업의 엔화 약세가 되면 이익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엔화 약세는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기업으로서도 엔저는 나쁜 것이 되고 있다. 2022년 2월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6%이지만 휴대전화 요금 인하의 영향을 제외하면 벌써 2% 정도의 상태가 됐다. 그동안 말해온 3월 이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3% 정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민생은 고달파진다. 정부는 물가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기름값 대책 같은 꼼수 대증요법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 완화에서 벗어나 엔화 약세 진행을 막는 것이다.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것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제 일본은행은 중앙은행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강한 엔화는 일본에게 국익입니다. 엔화 약세가 기업 이익을 증가시킨다고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출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의류나 일부 식료품 같은 수입업체는 엔화 약세로 이익이 줄어듭니다. 수출 기업도 환율 변동이 싫어 현지 생산이 진행되면서 전기 제품처럼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도 있습니다. 수출이 강한 분야는 자동차 산업 정도가 됐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도 지금은 반도체 부족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한편 급속한 EV화로 향후의 경쟁력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처음엔 수출을 증대시킨 인상이 있지만 당장 별 장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번 것은 도요타 등 일부의 대기업뿐이고 기업은 급여를 별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급여가 자율적으로 오르는 구조가 없으면 기업은 급여를 올리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야근해도 야근 시간을 매기지 못하게 하는 기업이 허다하죠. 노조도 너무 약합니다. 이 필자의 말은 옳다. 재할인율을 최저로 하고 타국과의 금리차를 확대시켜 엔저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국채 상환 이자를 낮추는 것과 해외 이익분의 엔화 약세 증익으로 세금을 늘리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방만 정책으로 국채를 대량 발행해 나라 빚을 쌓아온 것에 있지만 일본은행이 거기에 너무 협조하고 있다. 멤버를 조속히 교체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일본의 수출품 전체로 보면 엔화약세로 수출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전에는 가전이나 조선 등 해외와의 경합이 큰 것이 주류였지만 지금의 수출품 구성은 엔저, 엔고의 영향이 그다지 큰 것은 아니다. 엔화가 비싸도 수입하는 원자재가 싸지기 때문에 수출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보다는 많이 쌓여있는 저축의 이자를 올리는 것이 국내 소비를 자극해 경제순환이 활성화되므로 좋아진다. 엔화 약세와 해외 유래 인플레이션은 해외에 물건을 팔 기회 또는 해외에서 만들던 것을 일본에서 만들 기회입니다. 스스로 그 기회에 부합하는 공급을 설비 연구 투자와 고용 증가로 연결하면 호경기를 막고 임금 상승이 됩니다.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면 엔고와 경상흑자가 따라옵니다.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이 계속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고물가 상황에서 수입 소득이 오르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 게다가 이번 인플레는 러시아의 공급 구멍에 의한 것이므로 에너지, 식량, 자원의 증산 지원을 위한 매입 보증, 설비 연구 투자 보조, 응용 연구 투자가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은 완화해야 합니다. 금융 경색은 이미 설비 연구 투자가 과열된 나라에서 설비 연구 투자를 줄여 경기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무의미한 데다가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갑니다. 엔저나 엔고의 논의는 지연 말단적 문제로 대폭적인 금융 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엔화 약세가 큰 폭의 금융 완화에 의해 초래됐기 때문이다. 세계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대폭적인 금융 완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엔화 약세라는 눈앞의 문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이한 금융 긴축은 경기를 악화시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미국처럼 8%나 된다면 금융 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쇠 한마디. 30년 전 임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바라보고만 있는 그들에겐 개혁은 불편하고 가만히 있고 싶겠죠. 계속 가만히 있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